자, 그 다음에 이제는 CPI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상을 하면서 제가 항상 이제 지난달에 나온 걸 보고 어떻게 이게 움직일 것이냐라는 걸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지난달에 여기 일단 꺾이면서 시장이 굉장히 좀 환호를 했죠. 예, 시장이 굉장히 환호를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꺾여 있었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빠질 건 어떤 게 빠지고 이번 달에 어떤 게 또 오를 것이냐라는 부분을 한 번씩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포드 가격, 요거는 지난달에도 많이 올랐어요. 지난달에도 많이 올랐습니다. 음식료 쪽은. 근데 전년 동기 대비든 전월 대비든 좀 거슬리긴 합니다. 그래서 음식료 가격은 오히려 올랐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요거는 아까 뭐 PPI에서도 나타났고, 특히 지금 그 오렌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오렌지 가격이. 뭐냐면 미국 서부 쪽,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쪽이 겨울 폭풍우가 나오면서 온도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굉장히 추워지면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오렌지 작황이 많은 데가, 지역이 많은 데가 캘리포니아에서 많으잖아요. 캘리포니아 선키스트 맞죠? 예. 그 선키스트 그쪽이 있잖아요. 어쨌든 거기서 오렌지를 많이 이제 키우는데 그쪽에 지금 한파가 나오면서 오렌지 가격이 최근에 급등을 했어요. 물론 뭐 오렌지 가격 하나 가지고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최근 들어서 미국 쪽에서 뭐 분유라든지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상품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요즘에 뉴스 보면 그게 있잖아요. 타겟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미국의 소매 업체들, 월마트 같은 데가 요즘에 도둑이 많이 늘었대요. 이렇게 음식료 훔쳐가는 도둑들이. 그러니까 그만큼 식료품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못 사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다른 물품 말고, 그러니까 이런 식료품에 대한 도난이 많이 발생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블룸버그 쪽인가요? 하여튼 그쪽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요즘에 지금 식료품 가격이 부담되지 않냐라고 했는데 3분의 2가 다 부담된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말은 계속 지금 음식료 가격은 쉽게 잡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원료가 되고 있는 곡물 가격은 대부분 다 빠졌어요. 대부분 다 빠졌는데, 근데 우리가 아는 대체적으로 이제 이 곡물 가격은 사료에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 실제로 이런 여기서 그러니까 이 CPI에 잡히는 음식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들, 뭐 오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밀 같은 건데 그것도 사실은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서비스 가격이 묻어나다 보니까 쉽게 안 빠진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유 가격 계속 좀 올라가고 있잖아요. 우유 가격 같은 것들 뭐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좀 만만치 않을 것 같고, 요거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11월 CPI의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이제 그거죠. 우리의 히어로. 결국 에너지 가격은 지난달에는 보신 것처럼 플러스 요인을 만들었잖아요. 가솔린 가격이 플러스 요인으로 만들었는데 이번 달에는 요게 마이너스 요인이 작용될 가능성이 높죠.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최근에 유가가 급락을 했다라는 거죠. 급락을 하면서 특히 이 가솔린 가격을 보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유가는 가솔린 가격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다 왔어요. 예, 1년 전 수준까지 왔습니다. 이제 옛날에 뭐 가솔린 가격과 갤런당 막 4불, 뭐 5불 막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반토막 났어요. 지금은 2.2불 이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솔린에 대한 부담은 확실하게 줄었어요. 근데 미국은 유가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도 많이 설명드렸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이 사용, 아무래도 이동거리가 길다 보니까, 그 다음에 땅이 크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우리나라만큼 또 그렇게 잘 발달돼 있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발달돼 있다 하더라도 대중교통만으로도 이동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죠. 그러면서 가솔린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가게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이런 이 기름값이 굉장히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가처분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달에 평균적으로 내가 한 70만 원 정도를 예를 드는 거예요. 그냥 내 한 달에 70만 원 정도는 기름값으로 썼다. 자동차 기름값으로 썼다라는 건데, 이게 유가가 내려가지고 유가가 올라서 만약 이게 막 한 달에 140만 원 정도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줄일 수는 없는 거예요. 줄이긴 힘들죠. 그러면 결국엔 다른 소비를 줄여야 된단 말이에요. 다른 거를 어쩔 수 없이 얘는 써야 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그렇다면 이 140만 70만 원 플러스 되는 부분을 결국엔 다른 쪽에서 70만 원을 줄여야 되겠죠. 줄여야 되면 기본적으로 뭐 필수 소비재는 못 줄이겠지만 뭐 옷도 한 벌 좀 사입으려고 했고, 그 다음에 뭐 이번에 뭐 노트북도 한번 바꾸고 싶었는데, 아니면 여행 같은 거 한번 가고 싶은 걸, 그런 것들을 계속 줄이게 되겠죠. 그러면서 아무래도 소비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예, 반대로
원래 한 달에 한 70만 원 정도 하던 게 유가가 내려가지고 한 30만 원 정도 들었단 말이죠. 그러면 40만 원에 어찌 보면 가처분 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죠. 내가 만약에 유가가 기름값이 아껴졌다 해가지고 야 기름값 아꼈으니까 이거 저금해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기름값이 아껴졌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이제 뭐 계속 이제 이거 고정적으로 우리가 나오는 수입이라고 생각하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데 추가적으로 소비를 하는 거죠. 원래 같았으면 뭐 안 쓸 건데 갑자기 덤으로 생긴 거죠. 그러면 그 40만 원 가지고는 뭐 옷도 다 입고 원래는 그냥 돼지고기 먹을 거, 뭐 소고기 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소비가 좀 살아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미국은 다른 어떤 국가들 대비해 가지고 이 가솔린 가격과 소비가 굉장히 밀접한 연결고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처럼 하락을 하고 있다. 유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소비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나타났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발표됐던 미시건대 소비자 이제 심리 지표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반등을 했어요. 쭉 계속 이제 안 좋아지다가 올라왔습니다. 물론 이걸 가지고 이제 good is bad죠. 그러니까 야 이렇게 소비 심리가 지금 안 꺾이네. 그러면 연준은 더 공격적으로 긴축을 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죠. 근데 또 지금은 이런 거죠. 우리가 경기 침체가 세게 올 것 같은데? 근데 이런 걸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또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거죠. 지금은 참 애매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선이 어떤 쪽에 뭔가 초점을 맞추냐의 차이인데 약세론자들은 예를 들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하다가 만약에 이게 심리 이런 이제 경제 지표들이 안 좋게 나오면 봐봐 경제 침체지라고 이야기해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만약에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 봐봐 인플레이션 안 꺾이지라고 해석하는 거고 강세론자들은 또 반대죠.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잡히면 만약에 예를 들어 경기 침체가 안 오면 그죠? 봐봐 경기 침체 안 오잖아. 인플레이션 생각 안 하는 거고 또 인플레이션 잡히면 경기 침체 이야기 안 하고 봐봐 인플레이션 잡히잖아. 이런 식이에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누구는 약하게 보고 누구는 뭐 이렇게 강세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지금 시점이 그런 것 같아요. 명확하지 않다라. 그러니까 그만큼 좀 투자하기에 굉장히 좀 힘들고 좀 까다로운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좀 좋게 봅니다. 아주 급격하게 심리가 막 살아나서 다시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침체를 피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심리가 개선된 건 아니지만 이거 약간 침체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 정도는 나오겠는데 이렇게 그래도 이것만 유지되면 침체는 안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것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 라는 거죠. 전 괜찮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어쩌면 저는 개인적으로 골디락스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인플레이션도 크게 자극되지 않고 경기 침체도 크게 오지 않는 내년에 그래도 저는 안정적으로 내년에 상반기는 뭐 하락을 보겠지만 뒤에 다시 나중에 한번 영상을 통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상반기는 조정을 주겠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는 완만하게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유가 관련 부분은 좀 하락을 했다라는 거. 그렇다면 요거는 다음 달에 발표되는 CPI는 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거슬리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이겁니다. 이 전기료랑 그 다음에 유틸리티 가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도시가스 이거는 보시면 지난달에는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었거든요. 에너지 서비스가. 근데 이번에 이게 플러스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뉴욕주가 에너지 가격을 높였어요. 근데 거기에 최근에 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미국 그러니까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 쪽 포함된 이 서부 지역의 가스 가격이거든요. 천연가스 가격. 최근에 폭등을 해버렸어요. 이거 앞서 이야기된 것처럼 이것 때문에 지금 겨울 폭풍우가 오면서 기온이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난방 수요가 확 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격이 확 올라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동부 쪽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뉴욕주 쪽에는 많이 올랐어요. 서부 캘리포니아라든지 뭐 샌프란시스코라든지 이런 쪽에는 또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물론 미국 전체를 따졌을 때는 크게 오르지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건 뚜껑을 좀 열어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복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에너지 서비스 요 부분이 좀 복병이다. 그러면 여기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어쨌든 가중치로 보면 좀 떨어졌을 가능성이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전월과 좀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살짝은 떨어졌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한 7.5 정도? 7.5 정도? 조금 만약에 이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올라가 버린다면 7.6 정도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생각보다 덜 떨어졌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게 많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코어가 많이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기본적으로 신차 가격은 많이 떨어집니다. 이건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추세가 이렇게 하락합니다. 뭐 벤츠라든지 주요 이제 신차 기업들이 가격 인하를 하고 있고 테슬라까지 가격 인하를 합니다. 안 팔려요. 이거는 또 소비 둔화가 또 딱 이제 맞닥뜨려지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차가 잘 안 팔립니다. 그러면 신차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죠. 거기에 우리나라도 그런데 미국도 그렇습니다. 뭐냐면 캐피탈 그러니까 비용이 늘어나 버렸어요. 우리나라 아시죠? 지금 신차 지금 취소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할부 금리가 너무 높아져 버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올 초에 계약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 올 초만 하더라도 그냥 기본 금리가 우리나라를 기준이에요. 미국은 아니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뭐올 초만 하더라도 한 뭐 3%대 비싸게 부르면 한 뭐 4, 5%대가 나왔는데 지금은 얼마입니까? 막 11% 나오고 뭐 싸게 나와도 9% 이래 나오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한 4년 정도 내면 그랜저 기준으로 요즘 그랜저 비싸더라고요. 거의 한 6천만 원이던데. 아무튼 그랜저 기준으로 보면 작게는 800, 많게는 한 1200을 더 넣어야 돼요. 그러면 거의 모닝 하나를 사는 거잖아. 사람들이 안 하지. 근데 이거는 미국도 똑같아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캐피탈 비용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차를 구매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신차 구매. 그러면서 소비가 줄어드는 거죠. 소비가 줄어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신차 가격은 내려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계속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코어 CPI에서 이 상승을 불러일으켰던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달부터 계속 최근 들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번 달을 또 많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추세는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보신 것처럼 여전히 떨어졌다. 물론 지난달에는 아주 급격하게 떨어졌거든요. 지난달에 아주 급격하게 떨어졌는데 이번 달에 살짝 떨어졌어요. 전년 동기 대비는 많이 떨어졌어요. 한 14% 빠졌고. 근데 전월 대비는 한 0.3% 빠졌습니다. 뭐 근데 뭐 한 번에 이렇게 팍 빠지고 뭐 이게 또 이렇게 확 그는 안 빠지겠죠. 한 번 또 옆으로 좀 기었다가 또 탁 빠지고 기었다가 빠지고 하겠죠. 하지만 신차 가격이 빠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형성됐던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급 병목 현상에 인해서 중고차 가격이 상승한 이 부분은 비정상적인 흐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으로 돌려놓고 있는 구간이니까 이 부분 자체는 제가 보기엔 더 앞으로도 더 많이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결국에는 이 CPI에서 이 코어 CPI에서 중고차 가격은 많이 빠질 것이다. 요거는 하락의 요인이 된다. 그러니까 자동차 쪽은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어페럴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워낙 변동성이 커가지고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뭐 메디케어 서비스도 이것도 변동성이 커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이거 쉘터죠, 쉘터. 일단 기본적으로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에너지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것도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쉘터인데 쉘터도 이제는 빠지겠죠. 근데 이제는 쉘터는 아시는 것처럼 주거비는 모든 사람이 연준도 이야기를 했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 압니다. 이게 래깅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거는 가격에 반영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하지만 이미 선행성 지표들은 다 빠졌다. 선행성 지표는 지금 다 빠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쉘터 가격은 여기서 더 크게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보신 것처럼 이거 글로벌 지금 주택 지수는 지금 다 가격은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좀 다 빠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미국 기존 주택 가격 계속 지금 현재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이번에 나오는 CPI 역시도 주거비가 급격하게 오르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했지만 헤드라인 쪽에서는 빠질 요인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코어 쪽에서는 뺄 요인들이 많이 생깁니다. 빠질 요인들이 이런 것들이 빠지기 때문에 코어는 예상보다 괜찮지 않을까. 지금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더 조금 더 많이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요. 지난달에 한 5.2인데 이번에는 4를 보겠죠. 한 4.8 정도 전 개인적으로 예상합니다. 4.8. 그러니까 제 예상은 헤드라인은 한 7.6 아니면 7.5 정도 잘하면. 근데 전 7.6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어는 한 4.8 정도 예상합니다. 근데 요렇게만 나와주더라도 확실하게 어쨌든 빠지고 있는 거는 추세는 유지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FOMC 회의에서 요 결과만 나오더라도 시장은 부정적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3일날 발표되는 CPI는 우리 시장에 좀 우호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거를 바탕으로 그러면 FOMC 회의는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